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담론 2탄입니다. 2탄. 네? 혹시 이제 이 담론 2탄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담론 1탄을 만약에 보시고 이걸 유튜브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 읽으면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2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CEO나 리더들한테는 진짜 이 책이 보고인 것 같아요. 보물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읽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논어나 아니면 노자나 아니면 한비자나 아니면 뭐 묵자나 막 이런 책들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10번을 읽는다고 한다고 읽으면 그 안에 내용을 엑기스를 뽑아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신영복 저자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랜 동안 읽으면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읽으면 그 안에서 뽑아놓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통찰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읽으면 우리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그 에센스를 읽으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책 속에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드릴 내용은 뭐냐면 맹자의 창랑지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책 속에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맹자의 창랑지수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창랑지수란 노래를 듣지 않았는가? 왜 어떤 물에는 깨끗한 각근이 들어오고 어떤 물에는 불결한 발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맹자의 결론은 단호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물, 자기가 자초한 것이다. 자기가 깨끗하면 어찌 발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자신을 업신여긴 다음이라야 비로소 남들이 자기를 업신여길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은 뭔가 고결한 어떤 자존감? 이런 거 자존심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 자기 관리를 내가 알면 내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리더의 어떻게 보면 핵심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고결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거다. 알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관리 쪽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맹자의 이것도 관련된 건데 활 쏘는 이야기예요. 활 쏘는 이야기. 근데 활을 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활을 쏘아서 관역에 적중을 시키지 못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는가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쏠 때는 일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쏠 때는 그때는 바람이 불었는데 상대방이 일면 쏠 때는 일면 바람도 안 불고 너무 환경이 좋았다 일면 그렇게 타인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쪽에 해가지고 그런 걸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액션을 했을 때 다른 쪽에 해가지고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 쪽에 이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뭔가 그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거예요. 내가 알면 쏘았는데 제대로 명중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연습이 부족했구나. 만약 이런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바람 같은 것도 내가 읽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구나 하면 다음에 할 때는 더 내가 알면 더 몰입해야지, 더 연습해야지 알면 이렇게 나 자신을 찾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한테서 알면 나를 알면 나한테 찾는 것, 그리고 더 알면 몰입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 속에 보면 노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성약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대성약결 그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최고의 성공은 약결. 나를 비우는 것 같다 알면.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것 같다 알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중에 뭐냐면 실은 이제 노자가 물을 최고의 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보면 대성약결의 표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은 핵심이 뭐냐면 항상 만물을 이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좀 어떤 낮은 곳으로 일면 흐르고 거기에 위치해 있고 일면.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일면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거고 그리고 겸손한 것 알면. 그리고 이 대성약절과 상선약수 그 물에 관련된 이 사례는 뭐냐면 핵심은 겸손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게 일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서번트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핵심에는 유연함이다. 누구로 하면 유연함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비우려면 유연함이 있어야 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노자의 또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건데 페이지 127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런 말이 나와요. 대변양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변양률. 대변양률은 뭐냐면 최고의 언변은 어눌한 것 같다 알면 어눌한 것을 알면 말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화려한 언어를 막 동원하고 그리고 청산유수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을 알면 최고의 뭔가 이렇게 화술이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최고의 대변, 최고의 말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알면 최고의 언변은 최고의 말 잘하는 것을 알면 어눌한 것 같다. 그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책 속에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말을 청산유수로 알면 화려하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면 그러니까 진정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핵심은 대변양률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진정성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 속에 이제 이렇게 막 넘기다 보니까 묵자의 무가모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155페이지에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열면 평가를 할 때 나를 이렇게 할 때 거울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에 비춰본다고 하잖아요. 열면 근데 이 이야기 핵심 뭐냐면 물에 비춰오지 마라 알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에 비춰보면 나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열면 나를 물론 물에도 마찬가지고 거울도 보면 내가 나를 열면 지켜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냥 나만 내가 보는 건데 거울에 비춰보면 외모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열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가모스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에 비춰봐라 알면 사람들에 자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보면 자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 평가를 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다 알면 그러니까 물론 거울이나 아니면 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찰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비춰봐라 알면 항상 사람들을 보고 알면 대면하고 알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알면 그것을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한비자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교사불려 절성이라는 그런 말 하거든요. 도대체 이 내용은 뭔지 한번 페이지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모한 어떤 거짓은 졸렬한 성실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을 한번 여기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무리 화려한 언설과 치장으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어리석고 졸렬하지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한비자 하면 여러분들이 알면 그 뭔가 이렇게 화술 그 다음에 또 전략 막 이런 쪽에 전략통이라고 생각하고 교묘한 막 이런 거 술수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을 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비자 쪽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열면 뭔가 교묘한 거짓은 졸렬한 성실에 미치지 못한다 알면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게 중요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엄청 한비자가 강조가 있다는 거죠. 알면. 그래서 이 부분도 알면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것이 알면 겉으로 막 열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것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알면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최고다 알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알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신영복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정체성. 뭔가 철학의 핵심은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 아니면 그러면서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설파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정체성과 양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조직과 뭔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알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체성과 양심과 조화가 결국에는 뭐냐면 뭔가 관계 있잖아요. 관계 속에 새로운 어떤 인식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알면 결국에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철학에서 나온다 알면 인문 고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용어를 써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
페이지 199페이지 있는 건데 톨레랑스하고 노마디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톨레랑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마디즘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톨레랑스도 중요한데 톨레랑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와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어떤 관용의 정신도 필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 들면 노마디즘을 가져야 한다고 하거든요. 신영국 저자가. 근데 노마디즘이 뭐냐면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톨레랑스도 필요하지만 노마디즘도 필요한 거다. 결국에는 뭐냐면 인문 고전 쪽에는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엑기스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으로 고전은 태산이라고 합니다. 태산이라고. 호미 한 자루로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태산 앞에서 호미 한 자루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을 높일 수는 있다. 이게 고전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혹시 담론 2탄 동의되셨나요? 담론 2탄을 보시고 혹시 1탄을 안 보신 분은 1탄을 보시고 2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